매년 수백만 명의 여행자가 찾아오는 노란색 도시, 화려한 등불, 로맨틱한 고대 도시 호이안. 하지만 우리에게 보이는 풍경은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낭만의 도시, 화려한 등불에서 불과 몇 걸음만 걷으면 차마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어두운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낭만이라는 체면에서 깨어나 호이안의 가장 깊고 어두운 그늘 속으로 걸어갑니다. 이번 여행지는 호이안의 전쟁 유적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옛 미군 포로 수용소의 흔적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는 베트남 전쟁을 가르켜 인간이 인간을 향해 저지르는 도덕적 마비이자 인간성의 완전한 파멸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명분이라는 거대한 가면 뒤에서 타인의 고통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과정, 단지 명령이었을 뿐이라는 핑계 뒤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수용소 앞에 서서 빛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았을 침묵의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절망과 갈망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육체를 가둔 감옥이 아닌 인간을 적과 아군으로 분류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삭제했던 장소. 이 수용소의 녹슨 철조망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도덕과 인간성은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전쟁이라는 거대한 장치 속에서 인간은 얼마나 쉽게 타인의 고통에 눈 감게 되는지를 생각합니다. 국가라는 명분 뒤에 숨어 우리는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악의 평범성이 이 차가운 수용소 담장을 넘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사유하지 않는 인간이 만들어낸 지옥, 그것이 바로 수용소의 본질입니다. 발걸음을 옮겨 닿은 이름 모를 공원. 아이들이 뛰놀고 새들이 지저귀는 지극히 평화로운 일상의 공간 한가운데 이질적인 회색 콘크리트 덩어리가 박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누군가를 죽이고 또 살아남기 위해 콘크리트로 타설한 벙커들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풍경은 변해 한때 생사를 가르던 포화의 요새가 이제는 공원의 조형물처럼 남아 있습니다. 삶의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 비극의 흔적이 공존하는 모습은 기묘한 감정을 자아냅니다. 과거의 공포는 이처럼 쉽게 일상 속으로 녹아내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의 내면에 박혀 있습니다. 벙커의 좁은 틈새로 내부를 들여다봅니다. 어둡고 차가운 공기 중에 인류 역사상 가장 무거운 철학적 명제를 떠올립니다. 인간은 왜 끊임없이 스스로를 파괴하는가? 총구와 벙커를 만든 것도 인간이고 이곳을 평화로운 공원으로 가꾸어낸 것도 인간입니다. 결국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은 우리의 세상을 바꾸는 것을 이 회색 벙커는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전 세계에 고발했던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누구의 정의로움도 증명해주지 않는다. 전쟁에는 오직 누가 살아남는가를 좌우하는 파괴만이 있을 뿐이다. 이 벙커에서 총구를 겨누던 이도,
그 총구 앞에서 숨을 죽이던 이도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벙커는 정의의 승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기에 남겨진 것은 텅 빈 콘크리트 덩어리와 그 시절을 통과하며 찢겨진 인간성의 파편들입니다. 묘지의 거대한 위령탑과 달리 벙커 옆의 위령비는 길가 옆에 나지막히 작게 서 있어 그 슬픔이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호이안 시립 열사 묘지입니다. 이곳은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군인들의 무덤입니다. 묘지 중앙에 굳건히 솟아오른 위령탑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정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네 글자, 조국 기공. 조국은 당신의 공로를 기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묻힌 이들은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고 남편이었으며 부모였을 것입니다. 독립을 위해, 통일을 위해, 전쟁의 참화 속에서 자신들이 사랑하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이들. 이 거대한 탑은 그 수천 명의 영혼이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거대한 기억의 증거입니다. 베트남 호이안은 겉보기에 무척이나 활기차고 역동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깊고 시린 역사의 상흔이 흐르고 있습니다. 과연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며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베트남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일까요? 역사란 단순히 책 속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딛고선 이 땅의 기억입니다. 위령탑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는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다시는 총성과 눈물로 얼룩진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이 구조물을 지탱합니다. 지독했던 싸움의 끝에 홀로 남겨진 탑은 전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전쟁을 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외치는 듯합니다. 위령탑이 전하는 침묵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묘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수천 수만 개의 비석들이 마치 살아생전의 사열처럼 열을 맞춰 서 있습니다. 가장 찬란하게 빛나야 했을 청춘의 정점에서 그들은 이곳에서 한 줌의 흙이 되었습니다. 이념이 무엇인지 대의가 무엇인지 채 사유하기도 전에 국가라는 이름으로 동원되어 사라져간 영혼들. 이 정적의 광장에 서면 국가를 위해 혹은 이념과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거창한 수식어들이 모두 부질없게 느껴집니다. 이 거대한 묘지는 영웅들의 전당이 아닙니다.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인간의 오만과 국가적 범죄를 불합리한 심령과 정치가 청춘들의 생명을 담보로 청구한 잔혹하고 거대한 영수증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비석 사이로 스산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먼저 간 이들이 살아남은 우리에게 보내는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일지도 모릅니다. 수천 개의 비석이 늘어선 이 거대한 무덤 앞에서 소설가 해밍웨이의 독백을 떠올립니다. 현대 전쟁에서 당신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개처럼 죽어갈 것이다. 그들은 그것이 고결한 죽음이라고 말하겠지만 전쟁터에서 고결한 죽음 따위란 없다. 비석에 새겨진 청춘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았고 대의를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덤에는 이념도 국가의 영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돌아오지 못한 아들을 기다리다 눈물로 지새웠을 어느 어머니의 끊어진 숨소리, 남겨진 가족들의 영원한 결핍만이 이 대지 위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을 뿐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비석 사이로 들리는 스산한 소리는 다시는 우리처럼 이름 없이 쓰러져 가지 말라는 영혼들의 처절한 신음처럼 들려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불합리하게 믿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잔인한 짓을 저지르도록 만들 수도 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평화주의였던 버트런드 러셀은 전쟁은 누가 정의로운가를 증명해주지 않는다. 전쟁은 오직 누가 살아남는가만을 결정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양극단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치우쳐 증오와 혐오와 냉소가 얼룩된 과거 이데올로기의 시대로 다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극단적 혐오와 양극단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묘지에 묻힌 청춘들에게 국가의 영광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해밍웨이의 말처럼 전쟁터에서 고결한 죽음 따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무런 이유 없이 개처럼 죽어간 이들의 허무한 부재와 남겨진 자들의 영원한 통곡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념에 치우쳐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차별과 혐오 그리고 불행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봅니다. 소설가 알베르 까미의 고백을 떠올립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은 타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어둠이 내린 후이안의 강가로 돌아왔습니다. 수용소의 절망도 벙커의 상흔도 무덤의 허무함도 모두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도시는 다시 화려한 등불을 밝힙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호이안의 등불이 이토록 아름다운 이유는 이 땅이 삼켜야 했던 거대한 비극과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살아남은 자들이 눈물로 켜올린 기억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한 먼저 간 이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인류가 누리는 평화의 의미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